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안공항 비행기 사고는 북한은 중국 공산당 민주당의 기획 테러이다 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탄핵 8.17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8.17 지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탄핵이 됐을 때 8.17 지령이 뜬다 그러면 이게 시행되는 거예요. 이미 계획되어 있고 착착착 진행되잖아요. 이거는 군대가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테러팀이죠. 테러팀과 중국 공산당도 연루되어 있을 거고요. 이거는 뭐 어떤 훈련이 있는데요. 훈련 영상과 실제 사고의 유사성으로 인해 네티즌들은 소름 끼칠 정도로 판박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훈련에서 가정한 비행기 기종인 보잉 737이 실제 사고 기종과 동일하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 EU 훈련인데요. 지금 인터넷에 가셔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23년 그때 10월 그 당시쯤에 시행한 훈련이에요. 가상 훈련인데 실제적으로 소방서도 부르고요. 이렇게 와갖고 불 끄고 막 이것도 연습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영상에서 남겼는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건 무안공항에서 스카이 항공사 소속 B737-123편 요객기가 착륙 도중 랜딩 기어 이상으로 비슷하죠. 활주로 이탈 및 건물 외벽과 충돌, 화재 사고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망은 100명이고 부상 3명. 100명 탄 것 같아요. 아니 103명이죠. 그 중에 3명은 살고 꼬리 부분에 있는 3명은 살았겠죠. 그래서 3명은 살았고 나머지 100명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 부상자는 실제는 2명이잖아요. 소름 끼치죠. 그리고 왜 굳이 보잉 737 키가 선택되었을까? 보잉 737 기종은 비상 상황 시 연료를 공중에서 버릴 수 있는 기능인 퓨얼 듀핑 시스템, 연료 방출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딪히잖아요. 그 날개 쪽에 그 연료가 있거든요. 그게 부딪히는 순간 폭발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지금 실제 사고가 난 기종과 동일한 기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놀라운 사실은 이거는 다들 아시죠? 사고 비행 이게 강주일보에서 올린 건데 12월 22일이 이렇게 기사가 올린 날짜로 맨 처음에 뜬 거예요. 그래서 보잉 737 맞죠? 이게 같은 기종이거든요. 그래서 12월 22일로 뜬 걸 누군가 캡처해서 이렇게 남겼고요. 그리고 12월 30일 오후 3시에는 기사 발행 시간이 변경돼 있었고요. 12월 30일 3시 2분에 구글에서 강주일보 사고 비행기 기종 검색했을 때 이렇게 돼 있었는데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전에는 12월 21일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12월 21일은 이거는 외국 구글이니까 외국 날짜로 돼 있었던 것 같고 이거는 20일 한국 그 날짜가 그래서 오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구글하고 한국하고 넘어가면요. 이거는 주식인데요. 제주항공 보시면 금액이 이때부터 일주일 전 17, 18일부터 벌써 기관들이 팔고 있었습니다. 이건 100만이고요. 놀랍지 않나요? 이미 누군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5억이죠. 100만, 1000만, 1억, 100만원, 5억, 이거 2600만원, 3억, 1억, 4억 7천 이렇게 해서 계속 누군가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계속 떨어졌죠. 19일부터 쭉쭉쭉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수량이고요. 이렇게 해서 수량이 이렇게 거래됐는데 쭉쭉쭉쭉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느낀 거예요. 30일은 어차피 그 다음 날이라고 아니고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이 왜냐면 이런 증권가는 찌라시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가 미리 이제 어떤 그걸 이제 비싼데 뭐 월에 한 몇천만 원짜리 찌라시도 있고요. 한 몇천 근데 기관이나 증권사 이런 데는 찌라시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미리 일주일 전에 샜지 않을까. 일주일 더 전이죠. 이때부터
이때부터쯤 17일이나 18일 이 정도에 샜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돈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뭐 항공주가 같이 떨어진 거 아닐까, 코스피가 떨어졌으니까 떨어진 거 아닐까 싶어서 봤는데, 대한항공 여기 올랐죠. 중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진에어도 이렇게 중간에 오르고 여기도 오르고 27일도 올랐죠. 이런 식으로 소폭 올랐지만 이렇게 상승도 했습니다. 근데 제주항공만 19일부터 쭉쭉쭉쭉쭉 떨어지죠. 놀랍지 않나요? 이건 놀랍습니다. 돈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잖아요. 미리 누군가는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보시면 목격자 증언인데요. 사고 전부터 비행기가 하강을 시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착륙하나 보다 했는데 불빛이 번쩍했다고 합니다. 불빛이 먼저 빠르니까 번쩍하겠죠. 그리고 이후 쾅! 그러면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쾅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한 차례 나더니 연기가 나고 폭발음이 연쇄적으로 들렸다. 이렇게 놀랍지 않나요? 한 번 터진 게 아닙니다. 연쇄적으로 쾅! 연기, 맨 처음에 불빛이죠. 불빛, 쾅! 그리고 연기, 그리고 폭발음이 연쇄적으로 쾅쾅쾅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엔진 두 개가 다 이미 작살이 난 거죠. 물론 안쪽에도 터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엔진은 터졌다. 둘 다 막간 상태였다. 그래서 급하게 준비했다 이거죠. 그리고 다른 목격자인데요. 5분 전쯤 새를 갉아먹는 소리가 2차례 쾅쾅 나서 보니 비행기가 착륙하지 못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이후 쾅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쾅이 여러 번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엔진이 다 나갔다는 거죠. 네, 817 관련해서 떴고요. 자, 그래서 817 지령이 떴잖아요. 그러면 이 817이 여러 가지를 검색해 볼 수 있는데요. 보면 김일성의 남한 내 반정부 세력 및 정치적 불만을 조직하고 남한의 군사정부와 대립하는 세력을 지원하는 공작을 지시했습니다. 이게 817 지령이에요. 이를 통해 남한 내부에서 반정부 운동을 촉진하려 했습니다. 이게 현재 일어나는 일과 매우 유사하죠. 817 보시면 여기서 원래 진행 방향이 이렇게 내리는 방향이 이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내렸는데 여기서 갑자기 새를 만났다 하죠. 근데 새가 아닐 수도 있어요. 드론일 수도 있어요. 드론을 만났는데 작아 보이면 모르잖아요. 밖에 나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에서 원래 한 바퀴 더 돌아서 팔자로 돌아서 이렇게 내려야 하는데요.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요쯤에서 다쳤고 이렇게 했는데 랜딩 기어가 내려가지 않았고 이렇게 해서 이쯤 탁 부딪혔죠. 그래서 엔진이 급속도로 파열한 거죠. 그리고 속도가 너무 높았어요. 원래 엔진이 내릴 때 엔진으로 역추진을 하면 그게 오히려 브레이크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내려가는 거 보면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거는 엔진이 다 고장나서 이미 맛이 가서 이 역추진까지 못하는 거예요. 역추진을 하면 속도가 엄청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근데 랜딩 기어 뿐만 아니라 뭔가 고장났죠. 랜딩 기어는 다른 뭔가 폭발물이 터졌던가 그 안에서 밑에서 누군가 설치했던가 미리 폭탄을 설치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내려가는 겁니다. 요쯤에서 이렇게 해서 갔다가 다시 급하게 이렇게 지금 엔진이 다 멈췄으니까 한 번 더 돌아오면 이게 바다에 빠지거나 안 되겠다. 그러면 지금 내려가야겠다 했는데 마침 여기 이 돌벽 2년, 3년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이 임명한 손창원 그 사람이 저기다 돌벽을 설치해 놓은 거야. 요소에도 있죠. 희한하죠. 그래서 8.17 지령이 터지고 이렇게 시행됐다. 그리고 이 국제선은
12월 2일부터 탄핵이 될 때쯤부터 탄핵 8.17이라고 지령이잖아요. 그때부터 뭔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누가 이걸 갑자기 윤석열 정부에서도 반대했거든요. 이걸 국제선 못하게 했는데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갑자기 국제선이 허가된 거예요. 아니 대통령도 모르게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한 사람이 범인이 할까? 범인과 관련돼 있죠. 심각합니다. 그리고 8.17 찾아보면 CH-817이라고 미니 어택 드론 작죠. 보시면 CH-817 드론은 중국에서 개발된 소형 전술 드론으로 주로 군사적 목적으로 설계된 장치입니다. 이 드론은 소형 경량화된 특성 때문에 정밀 타격, 소규모 임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량은 최대 200에서 300g, 탄두 또는 카메라, 최대 비행 시간은 약 15분, 비행 속도 120km, 제법 빠르죠. 만약에 비행기가 뭔가 이상이 생겼다면 충분히 근접할 수 있죠. 조작거리 5에서 10km, 이 정도는 충분하죠. 그리고 정밀 타격, 자율비행, GPS 이런 건 기본이고요. 정밀 타격, 소형 표적을 효율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다중 플랫폼, 대형 UAV, 무인 항공기에서 발사 가능. 네, 무섭죠. 공격용 무기, 소형 탄두로 적 표적 타격이 가능한 그런 드론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군사작전, 소규모 테러 대응, 특정 표적 제거. 야, 놀랍지 않나요? 이런 드론이 8.17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을 통해 군사적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비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저는 놀랍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공항 비행기 사고는 북한, 중국 공산당, 민주당의 기획 테러이다 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이상입니다.